클라우드에 인프라를 처음 구축하는 기업들은 보통 MSP와 협력해 이전을 시작합니다. 기존 MSP들은 대부분 구축과 운영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사용자들은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클라우드 도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구축에만 중점을 두고 클라우드를 설계한 뒤 보안 요소를 추가하면 보안 솔루션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안 요소를 추가할 때마다 보안 구성을 변경해야 하고 여러 보안 업체와 협업하면서 요구사항이 충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 주체도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보안을 충분히 고려해 인프라를 구성해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보안 인프라를 제안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안랩의 차세대 MSP 서비스, 안랩 클라우드는 풍부한 클라우드 보안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합니다. 설계부터 구축, 운영, 보안까지 원스톱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편리하게 해결합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최초 컨설팅 단계부터 안랩의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해 최적화된 서비스 아키텍처를 수립합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운영과 보안을 관리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보안 현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보안 관제와 기술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보안을 체계화하고 전체적인 클라우드 사용성을 강화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침해의 주요 원인인 설정 오류 등 운영 실수로 인한 사고도 예방해 보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안랩의 독보적인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고객 여러분께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빠르게 이루어진 디지털 전환. 사이버 위협은 디지털 전환으로 넓어진 공격 표면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고도화된 공격으로부터 많은 것을 지켜야 하는 지금,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일의 위대한 혁신은 안전한 오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랩의 통합 보안 플랫폼은 경계를 넘나드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합니다. 위협보다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가시성은 넓어지고 운영은 쉬워집니다. 안전한 클라우드로 새롭게 연 디지털 전환의 길. 여러분이 그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혁신에 안랩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SAP 사스 인증 기업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네이버 클라우드 이우종 매니저입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CSAP 사스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의 목차는 첫 번째 CSAP 개요, 두 번째 CSAP 사스 인증 기업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 세 번째 인증 준비 기업에게 드리는 혜택,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CSAP 개요입니다. CSAP는 요약하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인증평가 기관이 평가 인증을 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여기서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이고요. 네, 공공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반드시 CSAP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는 CSAP, IaaS, SaaS, DaaS 인증을 받게 되고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CSAP, SaaS 인증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이점은 최근에 생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 등재 시에도 반드시 CSAP 인증이 있어야 등재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안 인증 체계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사스 기업들이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안인증 신청을 하게 되고, 다음 평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보안인증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인증 절차는 1년차에 최초평가, 2, 3, 4, 5년차에 사후평가, 6년차에 갱신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보안인증 절차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의 절차는 보안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사스 기업들이 많은 신청을 해주셔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준비 단계에서 인증 단계까지 전 과정을 오늘 웨비나의 주인인 안랩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전체 과정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안인증 기준입니다.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취약점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표준 등급은 13개 분야, 79개 통제 항목, 간편 등급은 11개 분야, 31개 통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안인증 평가입니다. 좌측에 있는 장표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수수료고요. 가장 최소 단위로 했을 때 약 2,940만 원 정도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비용, 그리고 보안관제, 보안 솔루션, VPN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MSP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보안인증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CSAP 사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사 내에 인증 T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C레벨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담 담당자가 인증평가 기간 동안 이 업무를 맡아서 전체 과정을 리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간편 등급인지 표준 등급인지 반드시 상위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장표에 있는 통장목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사스를 개발할 때 통장목을 고려하셔서 개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보안인증을 진행할 때 문서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스를 구축하고 개발할 때 우측 하단에 있는 신청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도 안넷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변경사항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약 2,900만 원의 최초 평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스 간편 등급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요. 평가기관을 통해 예비점검을 수행 후 최초 평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스 하등급이 추가되었고 인증 항목은 약 30개, 유효기간 5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스로 여러 클라우드 업체의 멀티 클라우드 기반 사스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중복 통제 항목이 축소되었고 데이터 분리 보관 요구 사항이 물리적에서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CSAP 사스 인증 기업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희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는 주 센터인 수도권 리전과 DR 센터인 남부권 리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본적인 IaaS 서비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빅데이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해서 AI 서비스까지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인증입니다. 저희는 공공 클라우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국내, 해외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MS, PIMS 인증을 갖추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는 CSAP, IaaS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센터 현황입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춘천하고 세종에 위치해 있고요. 세종은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네이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갖추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에 녹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 공공 금융 클라우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전무다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다 공공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는 사스 기업이 쉽게 네이버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준비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운영 서버, 스테이징 서버, 개발 서버로 각 VPC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안의 요소를 도식화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 주요 레퍼런스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많은 CSAP 사스 인증 기업들이 저희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뜻깊었던 프로젝트는 코로나19 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했던 e학습터 서비스와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했고 아직까지 굉장히 뿌듯한 프로젝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CSAP 사스 인증 준비 기업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 인증의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저희와 같은
CSAP IaaS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 환경 위에 SaaS를 구축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당연히 CSAP IaaS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수행 경험이 많은 사업자고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94건의 인증서 중에 대다수가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CSAP SaaS 인증을 준비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준비기업의 입장에서 A부터 Z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증준비기업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첫 번째, 업계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한 저희의 노하우를 웨비나를 준비한 안내과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 준비 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에 약 50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가이드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 안내비나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CSAP SaaS 인증에 문의를 주시면 보안 인증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 SaaS 기업과 공동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SaaS를 제안할 때 저희 고객의 SaaS를 우선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CSAP SaaS 인증 레퍼런스입니다. 컨택센터 솔루션 전문기업, 클라우드 보안기업, 전담문서 솔루션 기업 등 많은 SaaS 기업들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CSAP 인증 준비 기업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로 발표를 한 이우종 매니저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안내비나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론 시큐리티 김병규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CSAP SaaS 인증 사례 및 안전한 클라우드 보안 환경 구축입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아스트론 시큐리티는 2019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63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며 80%의 인력이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로 안랩, 네이버 클라우드, 산업은행, 기업은행, KB 인베스트먼트 등이 있으며 누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과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당사는 자체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인 아스트론 CWS와 SaaS형 서비스인 아스트론 가드, 클라우드 내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AI 가디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론 시큐리티에서 CSAP SaaS 인증을 획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SAP 인증 중 SaaS 인증은 표준과 간편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스트론 CWS는 보안 솔루션이라서 SaaS 표준 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표준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이며 최초 평가를 받은 후 매 4년간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갱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준비하였으나 내부 보안 인력을 통해 인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 최초 신청을 해서 2개월 뒤 평가를 받은 후 결함 조치에 4개월의 시간을 보낸 뒤에 이행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이행 점검이 끝난 후 2023년 2월에 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프라 취약점 진단 비용, 보안 인증 수수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되었으며 내부에 보안 인력이 없으실 경우에는 외부 컨설팅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신청서, 명세서, 동의서와 각종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CSAP 인증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점검 항목별로 증적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총 3단계에 걸쳐서 준비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 정보보호 정책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매우 다양하고 많은 문서가 필요하며 매년 주기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CSAP 자료실에 가면 CSAP 인증과 관련된 해설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과 지침을 만든 후에 두 번째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합니다. 시스템 설정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는 CC 취약점,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점검하는 CV 취약점 및 소스코드 취약점, 모의 해킹 등의 다양한 취약점 점검이 필요하며 당사의 경우 일부 점검에 대해서는 외부 보안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CSAP 통제 항목에서 요구하는 관리적, 기술적 통제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리적 항목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등 다양한 통제 항목이 있으며 통제 항목 대응을 위해서 항목별로 증적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통제 항목에는 앞서 설명드린 취약점 점검 외에 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스 표준 등급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총 79개의 통제 항목에 대해서 증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단계에 걸쳐서 준비된 다양한 문서들에 대해서 최초 평가를 심사받았으며 이 중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 4개월의 시간 동안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취약점 진단의 경우 이행 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확실하게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인증과 관련된 모든 증적 자료에 대해서 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결함 조치 후 평가에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아 평가 뒤 바로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CSAP 인증 준비 과정에서 당사에서 제공하는 아스트론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CSAP 취약점 진단 및 자산, 계정 현황 등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CSAP 취약점 진단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SAP 인증을 획득한 아스트론 CWS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트론 CWS는 API와 에이전트 기술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API 연동을 통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에이전트 설치 시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론 CWS는 변동성이 높은 클라우드 자산에 대해서 자동화된 자산 식별 및 시각화, 컴플라이언스 진단, 계정 관리, 보안 리스크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솔루션을 이용하여 자산, 계정, 설정 변경과 같은 리소스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리소스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과 같은 리스크를 점검하고 발생된 이벤트를 통해 대응을 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아스트론 CWS는 대시보드를 통해 전체 자산 현황을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쿠버네티스 환경의 하드와 컨테이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시각화하여 클라우드 자산의 가시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능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NACL이나 시큐리티 그룹과 같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토폴로지를 통해 가시화해주며 방화벽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가시성이 떨어지고 복잡도가 높아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스트론 CWS는 자산 및 방화벽 정책을 직관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으며 방화벽 정책 변경 시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방화벽 정책의 경우 감사 로그를 남겨 사후에 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식별되었으면 다음으로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CSAP, ISMS, ISO 27001, 금융보안원 등 고객이 원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주기적인 취약점 진단이나 실시간 취약점 탐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 진단은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맞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보고서를 생성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식의 수동 혹은 주기적인 취약점 진단 방법입니다. 실시간 취약점 탐지는 컴플라이언스 항목 중 실시간 취약점 탐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API를 통해 설정의 변경을 모니터링하다가 변경 사항 발생 시 취약점 여부를 판단하여 자동으로 점검 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진단 결과 취약한 항목이 나올 경우에 조치 담당자를 배정하여 조치가 될 때까지 이슈를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승인받은 후 예외 처리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을 위해서는 먼저 각 CSP 사업자의 플랫폼에 맞게 컴플라이언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플랫폼별로 CSAP, ISMS, ISO 27001, 금융보안원 등 국내 컴플라이언스뿐 아니라 PCI DSS, GDPR 등 해외 컴플라이언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컴플라이언스는 사용자 정의를 통해 항목에 대한 튜닝이 가능합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선택한 후 실시간, 수동, 주기 등의 일정을 선택하고 담당자를 지정한 후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점 진단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수행된 결과에 대해서
항목명, 기준, 점검 방법, 조치 가이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진단된 결과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치 담당자를 지정하여 티켓팅을 하고 이슈를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치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경우 예외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치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증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정 관리에 대한 CIEM 기능입니다. API를 통해 수집된 클라우드 계정에 대해서 그룹, 사용자, 서비스, 액세스 레벨, 정책 등에 대한 연관성을 가시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대해서 그룹, 멀티팩터 인증, 의심 계정에 대한 점검 및 계정별 액티비티 로그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 유효 권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수집된 IAM 정보를 통해 리스크를 점검하는데 IAM 리소스에 대한 현황, 위사용 권한 등을 점검하여 계정별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아이덴티티별 정책 및 유효 권한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얼럿을 통해 이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앞서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 사용자, 롤에 대한 권한 및 정책 변경을 수행하고 IAM 리스크를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권한 및 미사용 권한을 식별하고 설정 변경을 통해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기능입니다. 월간, 주간, 일간, 기간별 요약 보고서 및 개별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제공합니다. 요약 보고서에는 통계성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개별 보고서는 실무자용 보고서로 자산별 상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신 고객분들께 아스트론 시큐리티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및 AI 보안 솔루션을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도 1회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론 CWS를 통해 자동화된 취약점 탐지 및 진단을 통해 클라우드 설정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식별하기 어려운 컨테이너를 포함한 멀티 클라우드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며 계정 감시를 통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복잡했던 클라우드 보안, 이제는 달라진 2B를 경험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CSAP SaaS 인증 사례 및 안전한 클라우드 보안 환경 구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는데요. 아스트론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처음 구축하는 기업들은 보통 MSP와 협력해 이전을 시작합니다. 기존 MSP들은 대부분 구축과 운영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사용자들은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클라우드 도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구축에만 중점을 두고 클라우드를 설계한 뒤 보안 요소를 추가하면 보안 솔루션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안 요소를 추가할 때마다 보안 구성을 변경해야 하고 여러 보안업체와 협업하면서 요구사항이 충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 주체도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보안을 충분히 고려해 인프라를 구성해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보안 인프라를 제안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안랩의 차세대 MSP 서비스 안랩 클라우드는 풍부한 클라우드 보안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합니다. 설계부터 구축, 운영, 보안까지 원스톱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편리하게 해결합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최초 컨설팅 단계부터 안랩의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해 최적화된 서비스 아키텍처를 수립합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운영과 보안을 관리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보안 현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보안 관제와 기술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보안을 체계화하고 전체적인 클라우드 사용성을 강화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침해의 주요 원인인 설정 오류 등 운영 실수로 인한 사고도 예방해 보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안랩의 독보적인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고객 여러분께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랩 클라우드의 최강호입니다. 오늘은 CSP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SaaS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참조하셔야 하는 표준 아키텍처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앞선 세션에서 계속 언급되어 왔던 CSAP 인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보안 인증 및 SaaS 인증의 중요성과 SaaS가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본 후 보안 설계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칙에 따른 SaaS 보안 아키텍처 구축을 이야기한 후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CSAP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SAP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슈런스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인증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 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SAP 인증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인증으로 정보보호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준수를 강제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aS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증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SaaS 인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과 규정 준수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증과 규정 준수는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정통성과 안전성을 갖고 있음을 보증받고자 합니다. 인증 및 규정 준수는 고객의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보안 강화입니다. 인증과 규정 준수는 보안을 강화하고 조직이 보안에 관한 최고의 관행을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이로써 데이터 유출, 해킹, 사이버 공격 및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률 준수입니다.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는 법률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양한 법적 문제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과 규정 준수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금전적 손실 방지입니다. 인증과 규정 준수는 데이터 유출, 소송, 고객 손실 및 평판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과 규정 준수는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뢰할 만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호하며 규정 준수 및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데이터 보안 강화입니다. 인증과 규정 준수를 통해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감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고객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보안 인식 증가입니다. 인증과 규정 준수를 통해 조직 내에서 보안 인식을 증가시키고 직원 및 사용자에게 보안에 대해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효율성 증대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면 고객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로써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인증 준수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사스 인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스 인증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있어 특히 공공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보안 및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스 인증은 다양한 기업들 간의 서비스를 통합할 때 보안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위협의 시도와 그로 인한 침해 사고는 결국 조직의 정보보호 환경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시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사스 인증을 통해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사스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스 인증을 통해 사스 기업은 기업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증명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데이터 유출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기업의 평판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신뢰를 증진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보안 설계 원칙으로 보안을 위한 아키텍처 디자인 원칙과 정보 보안의 핵심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 보호에서 주로 논의하는 CIA,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이 세 가지 외에 사스 서비스에서는 인증, 권한, 감사 통제의 세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주제이겠으나 간략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밀성은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암호화 및 접근 제어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외부 공격자로부터의 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무결성은 정보 및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무단 변경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정보 및 시스템은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가용성의 원리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관련됩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로부터 회복, 재복구 계획 및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통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증은 사용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인증은 비밀번호, 바이오메트릭스, 스마트 카드 및 다중 인증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인증된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사용자 및 역할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은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고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통제는 시스템 및 데이터의 활동을 감사하고 기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위반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은 사스 서비스의 보안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보 보안의 핵심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보안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원칙들은 정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보안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어적 계층화 시스템, 즉 다층 방어 시스템의 원칙입니다. 이는 여러 보안 계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단일 보안 계층의 실패를 보완하고 다른 계층에서 보안을 제공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음은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사용자 및 프로세스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이로써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내부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을 고려한 설계 원칙입니다. 보안은 시스템 아키텍처 및 개발 초기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안을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설계 과정부터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암호화 데이터의 사용입니다. 데이터의 암호화는 데이터의 기밀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이동 및 저장 과정에서 암호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와 모니터링입니다. 시스템에서의 활동을 감사하고 모니터링하여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증과 권한 관리입니다. 사용자를 인증하고 권한을 관리하며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다중인증 방법을 고려하고 권한 부여를 엄격히 제어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이버 위기 대응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보안 위반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런 계획은 빠른 대응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제로트러스트 모델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채택하여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에서 모든 트래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소프트웨어 보안입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보안 결함을 최소화하고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해 테스트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사용자 교육과 인식의 고취입니다. 사용자에게는 보안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공학 공격과 같은 공격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공격에 대해 강화된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및 기타 방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외부 위협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보안을 시스템 아키텍처의 초기 단계부터 통합하고 강화하여 보안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SaaS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일반적인 단계 및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전략, 그리고 신원 관리 및 액세스 제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aaS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과정이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고객 데이터 및 서비스를 보호하고 규제 준수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SaaS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며 고려해야 할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aaS 서비스가 다루는 데이터 및 환경의 보안 위험을 평가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 민감도 및 규제 요구사항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SaaS 서비스에 대한 보안 정책과 규정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데이터 보호, 액세스 제어, 규제 준수 및 사이버 보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를 인증하고 권한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다중인증 방법을 사용하고 사용자 및 역할에 대한 권한을 엄격하게 제어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의 기밀성을 확보합니다. 데이터가 저장 및 전송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암호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SaaS 서비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합니다. 방화벽, IDS, IPS 및 가상사설망을 통해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시스템 활동과 접근 기록을 감사하고 모니터링하여 보안 위반을 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며 SaaS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을 최소화하고 취약점을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것도 필수 사항입니다. 추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안 사고 시 빠른 대응과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용자에게 보안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공학 공격과 같은 공격에 대한 조직의 보안 감수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 후 SaaS 서비스가 관련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하고 규제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LA를 통해 서비스 가용성, 보안 및 성능에 대한 고객과의 약정을 정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사스 보안 아키텍처를 안전하게 구축한다는 것은 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와 고려사항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스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프로세스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데이터 보호와 암호화입니다. 사스 보안 아키텍처 구성 시 데이터 보호와 암호화는 중요한 보안 전략으로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 노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호와 암호화를 강화하는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중요도 및 민감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어떤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키 관리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암호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전송 및 처리에 대한 보안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데이터 보호 전략과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중에 암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메일 및 통신은 모두 암호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력한 키 관리를 수행하여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키 교환 및 롤링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여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역할을 제한해야 합니다.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을 사용해서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액세스 및 보안 이벤트를 로깅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액세스나 비정상적인 활동을 식별하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조직 내에서 데이터 보호와 암호화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조직 내의 모든 관계자에게 자신이 정보보호 프로세스의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및 서버 등 물리적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 제어 및 안전시설을 구현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적절한 솔루션 및 도구를 선택하고 구현해야 하며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전략을 개발하고 데이터 손실 시의 복구 계획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여 민감한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외부 공급업체와 CSP와의 협력 및 책임 모델을 이해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를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공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침입이나 노출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신규 위협에 대응하며 보안 민첩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보호와 암호화는 조직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 노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단일 조직에서 앞서 설명드린 많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저희와 같은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시면 보안 위협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계정 관리와 액세스 제어는 정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보안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및 시스템의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함으로써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정 관리의 액세스 제어를 강화하는 전략과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용자 및 시스템에 대해 고유한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는 강력한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중요소 인증 및 바이오메트리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 방법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증 서비스를 구현해서 사용자 계정을 확인하고 단순화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계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자 계정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에서 권한을 할당하고 취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사용자 계정을 계속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의 계정 관리 이후 이에 따른 액세스 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 및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RBAC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권한을 할당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원칙 기반의 접근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하며 정당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액세스 이벤트를 기록하고 감사해서 불법 액세스 및 보안 위반을 탐지해야 하고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접근 통제 목록 또한 구현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및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분할하고 격리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하지 않는 모든 요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보안 모델을 구현해야 합니다. 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권한이나 권한이 없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액세스 권한 요청을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주어질 수 있어야 하며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VPN과 같은 기술적인 제어를 사용해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액세스 제어 및 보안 규칙을 교육하고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상의 계정 관리 액세스 제어를 통해 조직은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원칙에 따라 실제로 구성된 모범 사례를 통해 사스 보안 아키텍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키텍처는 올해 2023년 개정된 국정원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구성입니다. 아키텍처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기관별 보안 관제 체계와 연동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부 보안 관제체계와 연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의 특성상 다수의 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관별 보안 관제체계와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IPsec VPN 연동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관제정보 연동을 위해서 안랩의 VAPS 같은 버추얼 IPS 등 보안 솔루션의 적용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둘째, 기관별 트래픽 선별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각 기관별 탐지 및 차단 도구를 전송해야 하므로 서브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L7 도메인 분기 정책을 사용해서 각각의 트래픽을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컨테이너 기반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 특성상 확장성과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구성하였고 서비스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분리 인증 기준에 따라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키텍처는 앞서 설명드린 표준 참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네이버의 협업도구 사스 서비스인 네이버 웍스를 구축한 아키텍처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클라우드의 CSAP 인증 공공 영역에 사스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둘째, 기관 내부망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내의 기관 존 가이드 통신은 IPsec VPN으로 구성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셋째, 기관 존 내의 보안 관제 VPC를 별도로 구성해서 침입 탐지 및 접근 통제를 구성합니다. 네 번째, 기관 관제 연동을 위해서 클라우드상의 VAPS 로그 및 패킷 수집 서버의 로그를 수집하고 기관 보안 관제 세터로의 연동을 IPsec VPN을 통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관 존과 네이버 웍스망의 통신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내의 내부 통신으로만 구성되며 네이버 웍스망은 방화벽으로 접근 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웍스에서 제공되는 API를 통해 기관 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고 구성합니다. 요약하면 기관 내부망 사용자 및 업무 연동 시스템과 사스 서비스 간의 통신은 별도의 공공 클라우드에 보안 VPC로 IPsec VPN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입니다. 또한 이 보안 VPC 발생하는 보안 솔루션 로그 역시 기관 보안 관제 센터로 VPN 암호화 통신을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상의 두 가지 아키텍처는 실제 공공기관이 사스를 도입하며 구성한 참조 아키텍처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CSAP 사스 인증에서 요구하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사스 보안 아키텍처 구축에 활용하실 수 있는
안랩 스페셜 오퍼링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국가 컴퓨팅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상에 기관 보안 관제 연동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안랩의 VTG, VAIPS를 구매하시는 경우 구매하신 제품과 동급의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하고 안랩 클라우드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도 추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면 웨비나 종료 후 설문조사에 상담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기업인 안랩이 보유한 보안 프레임워크 위에서 가장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고객의 클라우드와 보안을 함께 고민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랩 클라우드와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